언니가 남편을 좋아해요. 너무 놀라면서도 가짜예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미친 애인이에요. 둥근 수영복을 입었을 때 그녀는 뒤에서 그를 껴안았어요. 남편은 바로 그녀의 손을 이용했어요.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을 쫓으려고 애썼는지 알아요. 다음에 감히 나에게 다가오면 그저 팔 하나 없는 여자가 아닐 거예요.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남편은 정말 그래요. 그가 더 달라고 한 날,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난 수영할 줄 알아. 그 번호는 내 이름에 적혀 있어. 아이도 내 성을 따를 거야. 하지만 네가 날 낳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널 낳을 수 없으니까. 난 몰래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더 달라고 한 날, 그는 나를 깎아내리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겼어요. 그가 나에게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날, 은행 이름이 아니라 영이 수없이 붙은 은행 이름을 보니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차례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왜곡된 것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이 때문에 수영을 배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의견도 없으시지만 그는 당신 아들과 결혼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들의 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수영은 건강에도 좋다고. 아들아, 그때 아버지가 카드를 한 장 주셨습니다. 카드 한 장에는 부정적인 방향이 10개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카드는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좀 무거워지셨습니다. 조용히 좋게 말하면 충성스러운 농부였고 거칠게 말하면 미친 개였습니다.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무섭습니다. 부모님은 참지 못하고 도망치셨고 그러면 아버지는 미쳐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하셨는데 그 때문에 사랑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함께 있으면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는 슬프면서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조금 이상했지만 적어도 그는 열정적인 남자였다. 나는 조금 불편하기만 했을 뿐. 그는 누구보다 차분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영호는 계속해서 그를 응시했다. 나는 그녀가 내 정체를 알아챘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내 물건을 훔치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그녀가 마음대로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 한 끼 식사로 웩에서는 이미 그 비밀의 재산을 알고 있었다. 그날은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고 그 비밀은 나에게 흑설탕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 어머니는 저 녀석을 봐. 그의 정체는 여전히 뛰어나지만 너와 잘 어울리지 않아. 아니면 내 여동생에게 비밀을 더 많이 줘야 해. 내 여동생은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으니 너희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너와 여동생보다 더 잘 어울려 보여.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엄마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얼굴이 뚱뚱할 것이다. 이 여동생은 엄마의 자식이고 강이다. 겉모습은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흐릿한 눈, 은발, 부러진 코를 가지고 있었다. 18살 때부터 몰래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은 좀 나아 보이지만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가득 찬 가짜였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화를 내셨다. 이 어린애야. 너는 그저 여자아이일 뿐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여동생을 내주어라. 이렇게 자랐구나. 술을 많이 마셨구나. 너는 하인일 뿐이구나. 라고 한숨을 쉬셨다. 어머니의 무관심에 정말 놀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이혼한 후 5년 동안 매년 3월이면 양육비를 청구했다. 어머니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나를 돌보셨다. 새 옷도 사주지 않았고 비싼 물건도 사주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는 이웃들은 아이들의 헌옷과 안 입는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다. 새어머니조차 참을 수 없어 몰래 저축한 돈을 써서 나를 도왔다. 7살, 조금 자라서 선생님을 뵐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용품을 살 돈을 모으고 학비를 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저와 여동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동생에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셨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몰래 흑설탕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 말을 알아듣고 바로 진정했습니다. 설탕물은 여동생에게 먹이기에는 아직 조금 뜨거웠습니다.
다음에는 한 숟갈 떠서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식힌 후 제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웠지만 어머니가 직접 마시도록 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눈썹을 치켜 올리고 함부로 웃으며 감히 너에게 의견을 말할 아내에게 먹이를 준다. 릴린이 암시적으로 미소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줄일 수 있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너를 잘 대하는 게 쉽지. 우리는 여전히 너를 위해 행복해. 그녀가 너를 존경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남편을 갖는 건 쉽지. 배가 아프기만 해도 그는 그녀에게 약을 먹이는 법을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가 물을 많이 쓰는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결코 내게 과장된 암시를 하지 않았다. 진작 탐에는 강한 야행성 동물이야. 평소처럼 의미를 꿰뚫지 못하잖아. 그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힘차게 건넸다. 그녀는 아직 기분이 좋은 걸까?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암시의 리크린리는 눈물이 날 뻔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널 고문했을 뿐이야. 넌 친절하기 쉽잖아. 탐에는 웃을 때마다 코를 훌쩍였다. 특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링링이 너무 무서워서 평정심을 잃었을 때 그녀는 평정심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녀는 션옌이 나를 돌보는 방식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더욱 분명하게 질투심을 드러냈다. 그는 쉬웠다. 사실 나는 생리 중이었다. 흑설탕물 한 잔 타줄래? 그 약한 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션옌은 웃었다. 손발이 있어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여자였다. 링링이 울고 있을 때 그는 방금 그녀를 위해 그것을 타주었다. 그는 이제 내 아내이고 너는 뭐야? 네가 흥분한 줄 알아. 팔아친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견딜 순 없어 울며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강하고 좋은 것을 즐기면서 그의 보살핌을 즐겼다. 션예는 정말 발기한 여자였다. 링링이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악녀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잠시 후 링링이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다. 너무 진지하지 마. 5시에 그녀의 설계도 사본을 낚아챘고 이번에는 그녀의 심기까지 낚아챘습니다. 입술을 오므리고는 그럼 한번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 명문대에 가고 싶어서 설계도 사본을 명문 사립학교에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린린 시절에는 제 설계도 사본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가 꿈꾸던 학교에 합격했고 저는 시골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린린 시절에는 그저 후회의 한마디였습니다. 겉은 아름다웠지만 속은 눈이었습니다. 제 설계도 사본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졸업하려면 2년 더 학업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알윅 가문의 할머니께서 잘 대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둘 다 릭 가문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과일에 의해 안겨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루 링링은 그가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금 졸업해서 공부만 하고 아직 취직은 못했어요. 디자인 회사가 없으신데 제가 거기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션징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는 말했다.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사랑해요. 션징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온기는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에요. 션징은 루 링링이 내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루 링링은 순진하게도 마침내 만족감으로 가득 찬 달콤한 미소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달팽이를 고치는 것도 일종의 행복이잖아요. 잠시 후 루 링링은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당당한 관료처럼 차려입었다. 션징과 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녀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거만하게 말했다. 이 회사는 들어가기 정말 어려워요. 다행히 당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코이 동료가 물었다. 특별한 관계라니? 얼마나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친밀해질 때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알았어요. 묻지 마세요. 나는 우리 관계를 혼동하고 싶지 않아서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었다.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을 넌지시 암시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동료들이 당신이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들어보세요. 동료들은 서로에게 추파를 던졌고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더욱 싫어했다. 당신은 전형적인 연인이에요. 내가 회사에 처음 출근했을 때 당신은 우리의 관계를 공개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날, 당신은 너무 기뻐서 회사 전체에 3일 휴가를 주었고, 지금부터 매년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동료들이 내게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이제 루링링이 비밀 안에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소 짜증을 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루링링은 미소를 지었다.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계략을 꾸몄어. 내가 널 놀라게 하면 너도 날 놀라게 할 거야. 그녀의 첫 생각은 동료들에게 아첨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략은 일찍부터 들통났다. 동료들은 그녀를 개처럼 여기며 침묵만 지켰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부끄러워 가만히 서 있었다. 만 부장은 차갑게 웃었다. 우리 회사는 쓸모없는 사람을 놀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 르링링.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익숙해지고 날 떠나. 르링링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사람을 이용하다가 태도가 바뀌고 거만해졌다. 부장,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판사님께 알리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거야. 그녀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나와 탐 씨의 관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친밀했다. 삼촌매는 너와 같아. 친밀해. 얼마나 친밀해. 루링링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일정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비밀 총지배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동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았다. 너 왜 웃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번갈아 대답했다. 너는 몰라. 있잖아. 우리 모두 비밀 총지배인이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어. 누가 지금 너보다 더 재능 있고 누가 너보다 더 아름다울까? 삼촌이 너를 감시하려고 샀을 거야. 너는 너무 많이 읽고 심지어 그의 친구인 척까지 했어. 우리가 네 어리석은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정말 멍청한지 모르겠어. 너희 둘은 우리의 거만한 색인으로 내려가고 싶어해. 동료들은 솔직하게 말했고 전혀 인내심이 없었다. 루링링은 너무 화가 나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종류의 손으로 늘어진 두 눈의 눈이 정말 가엾었다. 즉, 내 동료들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가 더 사나운지 꾸짖기 위해 항구를 교체했습니다. 아, 벌써 울고 있군요. 방금 당신은 여전히 매우 용감했습니다. 울어. 크게 울어. 나는 당신이 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루클린 린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신이 될 만큼 길을 잘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룩스, 린흔 실패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나는 울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나를 먹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를 공격합니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먹어. 멈춰. 사장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내 주먹을 더 세게 사용합니다. 엄마야. 이게 당신이 받을 자격이야. 이 상황은 루크 리넬린의 마음속 비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마찬가지로 판사의 여자친구인 척했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바람인 척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공무원과 가까워지고 금지될 것입니다. 판사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대에서 막 나온 그녀는 이미 지는 것을 좋아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을 불렀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주문을 외우는 법을 알고 문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판사와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루링링의 얼굴은 나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묻고 얼굴을 보여준 다음 회사를 다시 가리켰다. 내가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루링링은 약간 화가 나서 나를 가리켰다. 나는 무고한 척했고 그녀의 얼굴이 판사가 조개의 아내인 척하는 것보다 더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미안해. 내가 네 계획을 망쳤어. 루링링은 수줍게 말했다. 아히안. 나는 비밀 형제의 아내인 척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내가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내 형제이고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가깝다. 나는 완전히 잘못 말했다. 여기까지 말하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아히안, 너희 둘은 나를 책임져야 한다. 바람은 그들이 나와 그의 관계를 오해했다고 하며 내 음악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슬퍼요. 그녀는 탐틴 앞에서 매우 불쌍한 방식으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탐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당신은 장난을 치고 있고 모두 똑똑해요. 더 이상 나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룩린흔 그녀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탐팅,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탐티네운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탐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처럼 수치심을 모르는 여동생은 없어요. 두 탐틴은 그녀의 정기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룩스린 리는 다시 한번 너무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꾸중이 내 잘못인 것처럼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탐티네운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룩린 린, 나는 아슈안에게 얼굴을 보여야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난을 칠 감이 있다면 꺼져. 그래, 당신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에 가는 척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녀를 아버지 방에서 만났습니다. 루링링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오늘은 정말 행복하잖아. 내가 찡그린 얼굴을 하자 코를 훌쩍였다. 짐작하시겠지만 당신은 정말 똑똑하군요. 루링링은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려고 애썼다. 딴 데 정신 팔리지 않으려고 속으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했다.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야.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루링링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당신에게서 뭐든지 훔칠 수 있어요. 어렸을 때처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유혹하기 전에 대답했다. 이제 당신이 먼저 일을 끝낼 차례예요. 그 말을 들은 루링링의 얼굴은 오늘 아침 당신에게 혼났을 때보다 더 못생겼다. 원래는 동료들에게 아첨받기 위해 당신의 특별한 사람인 척할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은밀히 유혹하고 차분하게 평가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처음부터 동료들에게 실패를 좋아하는 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게다가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바빠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관리자인 삼촌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거만하고 고귀한 소녀는 비참한 직장인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삼촌이 나타났고 루링링이 나에게 그녀의 기술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삼촌을 보니 그녀는 고양이를 보는 주인과 같았습니다. 나는 즉시 내 기술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촌은 나에게 돌아섰고 그는 나타났습니다. 진정하세요. 루링링이 서명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청지배인을 은밀히 돕는 것을 잊을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링링은 여전히 조용히 접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회의 시간이 아니었고 동료들이 쉬고 있을 때라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만들고 탐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탐딘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바구니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찡그렸다. 그녀를 들여보는 사람이 있었다. 나윙 린리는 그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너는 참을 만해.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깨어 있으렴. 탐디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맨 삼촌은 나중에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허가 없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안 돼. 탐딘, 너는 참을 만해. 난 너만 신경 써. 탐딘이 계속 말을 끊었다. 내가 말했다. 탐딘, 알았어. 내가 커피를 테이블에 두고 왔어. 너는 정말 많구나. 표면적으로는 아주 편안한 척했다. 마치 즉시 받아들인 것처럼. 그녀는 링릴린이 아닐 거야. 몇 걸음 걷다가 멈췄다. 너는 참을 만해. 난 다리를 휘두르고 있어. 그녀는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들이 탐딘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마치 그의 품에 빠질 것 같았다. 조용히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말. 루링링은 멈추지 않고 손을 잡고 고통스러운 지점을 내려갔다. 뒤에는 반쯤 진실되고 반쯤 거짓된 그녀의 외침이 탄 다우의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사무실 휴게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린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갔다. 오른쪽 물은 오랫동안 전체 장면을 보았다. 루링링은 괜찮아. 너는 쉬워? 왜 나를 대하지 않아? 너는 나를 다치게 했어. 조용히 침착하게. 나는 깨끗한 번개에 사로잡혔다.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줄 수 있어. 루링링은 그와 헤어졌다. 괜찮아야 한다고 가장했다. 너는 쉬워. 내 다리는 탈구됐어. 너는 나에게 쉽게 가. 조용히 입술. 안정감 넘치는 미소. 아가씨. 루링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쉬워. 너는 나에게 쉽게 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며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루링링은
손으로 아기 소녀를 차는 것보다 더 쉽게 차버리고 싶어 했다. 그녀는 스스로 기어 나오거나 내가 내버려 두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루는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다. 그는 루 링링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가 모든 사람을 깨울 정도로 잘 어울렸다. 루 링링은 멈췄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방금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배부르지만 탐틴의 귀중한 눈빛은 그녀가 감히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느낌은 붉게 달아오른 그물에 100% 응시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본능은 더 이상 올라갈 감이 그녀를 재빨리 기어 나오게 했다. 탐틴은 나를 안정시키고 그물에 나를 집어올렸다. 그는 바라보았다. 이 여동생은 너무 귀찮아. 그녀를 다루는 건 정말 지쳤다. 그는 달콤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고양이 주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과 같지 않다. 그는 비밀리에 그녀를 해고했고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는 여전히 내가 돈을 내는 것을 돕고 싶어 한다. 그녀가 여기 없다면 그가 준비한 드라마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이모의 뜨거운 숨결은 나를 마비시키고 가려웠다. 티에는 전차 한가운데서 속삭였다. 그는 지금 너를 덮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뜨거웠다. 그의 뜨거운 숨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를 부드럽게 만졌고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내 입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그의 눈은 밝았고 나는 피곤했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그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나를 고문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조산사로 일하러 갔다. 내가 회사 사장이었다면 아무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다. 배에서 떨어져 멍했을 때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중에 회사에서 정기적인 주사 활동을 조직했는데 우리 회사의 주사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목적지를 정했고 회사는 비행기 때문에 알아서 해줬습니다. 호텔과의 거리는 일정 금액 이내였습니다. 도착해서 단체 사진 12장 정도 찍고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섬을 선택했습니다. 단체 사진 12장을 찍고 나서 사람들은 헤어졌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가도 될까요? 릴린이 입술을 꾹 다물자 그녀의 억양은 애처로웠습니다. 여기서는 못 봐요. 정말 죄송해요. 탐딘과 저는 해산물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와서 냄비를 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린린이 고개를 끄덕이자리리 쭈엉투 추옹이라는 단어를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마치 비행기처럼 린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걱정하지 않도록 릴린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형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형님은 정말 남자답고 형님 곁에 있으면 정말 안전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도 내 말에 동의할게. 아니면 그냥 두 사람의 세계를 즐기고 싶어하고 남매는 신경 쓰지 않는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성급하게 추측하지 않고 침묵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린린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을 때 나와 그를 갈라놓는 건 쉬웠지만 침묵한 그녀가 협조할지 지켜봐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침묵한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린린이 있을 때 나는 온화한 사람과 두 사람의 세계를 즐기고 싶었다. 네가 아직도 나를 귀찮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의 차가운 눈빛에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나 혼자 갈게. 더 이상 너희 둘을 괴롭히지 않을게. 그녀는 내 글을 올리지 않고 자신을 소개했고 침묵한 그녀는 마침내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지역 특산품 2가지를 지원하러 갔고 직접 신선한 해산물을 따서 여러 공무원이 가공했다. 직접 요리하지는 않았지만 재료까지 직접 골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다음날 스카이다이빙도 했는데 생활하면서 정말 신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묵음 채널의 안내를 받으며 저도 꽤 비싼 돈 주고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만삼촌이 전화해서 저와 묵음 채널에 대해 여기저기 알려줬습니다. 삼촌은 아직도 그를 포기하지 않은 듯 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깜빡 잊었는데 묵음 채널과 저는 동료들과 같은 호텔에 묵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 호텔에 대통령 스위트룸을 추가했습니다. 묵음 채널은 어린 시절부터 호화롭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입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후로 그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성에게 밥을 먹으면 제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묵음 채널 같은 애인에게는 그가 주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최단 시간 안에 최고의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애인이 굉장히 너그러운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게 좋다. 이틀 연속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침묵하는 사람은 굉장히 활기차다. 그와 데이트를 한 셋째 날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셋째 날 정오까지 쭉 자고 몇 그릇 먹고 계속 잤다. 나는 호텔 스파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막 떠나려는 순간 친묵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힌? 나 먼저 갈게. 습에서 일할 거야. 그가 내 말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나는 재빨리 스파는 여성 전용이라고 덧붙였다. 안힌. 이제 내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약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다. 아니, 내가 널 가장 사랑해. 다만 내 목소리가 날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난 강철이 아니야. 나도 피곤해지는 법을 알아. 어쨌든 그에게 달콤한 말을 몇 마디 건넸지. 돈은 들지 않았잖아. 얼마 후 그의 목소리는 훈계보다 더 좋았고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 상관없어. 하지만 평평한 둥지에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뒤돌아보니 웨이터만 보였어. 내가 틀렸나 봐. 책을 보내고 스파에 가서 훔쳐보려고 했지. 뜻밖에도 잠시 묻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줬어. 스파를 나서니 그가 밖에 서 있는 게 보였어. 나는 웃으며 말했어.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너무 벅찼어. 잠시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가 나에게 몸이 좋아졌고 좀 더 가까워졌으니 책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까지 말이야. 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주 빨리 조용히 내가 그를 소개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줬어. 조용히는 나 외에는 자기 자리를 찾는 걸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었어. 물론 그가 결국 찾은 자리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지. 사실 그는 여전히 저만 좋아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제가 보이지 않을 때면 한밤중에도 사무실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이 조금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땅에서 멀리 떨어진 창가에 서서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제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글쎄, 이 방에는 저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니 허리에 얹힌 손이 아프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다치게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마음속 깊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의 마음속 분노는 마치 살아있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배신을 무엇보다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불륜으로 이혼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가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이혼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말이죠.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키울 권리를 얻었고 잘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나를 배신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간 이상의 것들을 접붙여왔죠. 인간 이상의 것들은 비인간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 권태, 배신, 끝없는 다툼. 그리고 결국 이별은 인간 이상의 것들의 실패한 결말이죠. 탐딘이라는 미친 연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제게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는 마치 오랫동안 뜨겁게 불타오르는 나방 같아요. 열정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으며 주저없이 저를 향해 계산하고 모든 것을 바쳐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본래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만약 그가 감히 저를 배신한다면 저는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떠날 거예요. 탐디는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분명 그에게 원한을 품을 거예요. 그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제가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던 여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부러뜨렸다. 곧바로 그의 뒤에서 비참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가 뒤돌아보니 링링은 지금쯤 목욕 가운만 입고 안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바람이 그녀의 우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듯했다. 링링은 고통에 시달려 얼굴이 일그러지고 차가운 안개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부드럽고 유연한 부러진 손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다. 서로에게 비밀스럽게 속삭이며 위험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을까? 그 순간 린린이 탐틴을 향해 품었던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낮았다. 널 지키려고 내 몸을 꺼냈어. 아, 시체는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질문을 들어보자 릴리는 더욱 화가 났다. 그녀의 손이 부러졌는데 넌 내 안전만 걱정했어.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난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난 단지 그녀의 부러진 머리를 지키려고 내 몸을 꺼냈을 뿐이야. 그녀가 비밀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탐틴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쉰 듯했다. 내게 오지 마. 조용히 그리고 사라져. 마치 용서받은 듯 릴리는 방을 굴러 기어나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몸에서 릴린의 향수 냄새가 여전히 은은하게 풍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 후 그녀가 만졌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다. 그제야 그는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나를 볼수록 더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나를 꽉 껴안고 내 목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영혼의 향기는 여전히 가장 시적이었다. 나는 그의 뺨에 물을 뿌리며 부드러운 뺨을 만졌다. 그 또한 향기로웠다. 그의 눈은 불편하게 커졌다. 린린의 불쾌한 냄새를 없애려면 샤워젤을 많이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릴린에서 그 여자의 손을 부러뜨렸으니 네, 엄마가 분명 소란을 피우려고 전화할 거야. 엄마가 전화하면 내가 처리하도록 바로 전화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유능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정말 안정감을 준다. 그는 마치 커다란 닭처럼 바깥의 모든 폭풍을 막아주어 제가 디자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근 제 개인 탱크 디자인을 한 회사에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 협상 중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 작업은 처음부터 실현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멋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놓쳐버린 공부할 기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그 해에 공부를 하고 많은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면 제 꿈은 더 빨리 실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지만 인생은 그런 법입니다. 어둠과 이름이 있는 법입니다. 만약 공부를 했다면 탐틴을 다시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사랑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탐틴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탐린을 처음 만난 건 1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되어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선물 때문에 저보다 20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공부를 강요하셨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자정에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즉시 명령했다. 나는 가방을 받아 어깨에 메고 영원히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그 남자는 큰일이 날까봐 계획을 잠시 포기했다. 당시 땀니는 시골에 사는 정신 나간 청년이었다. 부모님의 누나는 부모님이 땀닌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땀닌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해외에서 저축한 돈을 써가며 그를 만나러 오지 않고 돌보기만 했다. 나는 땀닌이 학교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그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제안했다. 땀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나는 그의 집을 빌려 살고 싶다고 말했다. 땀니는 동의했고 나는 더 이상 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야기하기 쉬운 사람이었고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다. 발이 차가워지자 그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떠났다. 그게 제게 잘 맞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사랑이 부족한 청춘이었고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유학을 갔고 저는 꽤 좋은 지방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자주 연락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느라 바빠서 그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가끔 돈을 주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그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열정을 보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콰이어스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좋지 않았고 저에게 애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직원은 조용히 전화를 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매우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편안하게 놀라고 아윙 리엔리엔의 부상은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이기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콰이틀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어조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서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릭 리엔리엔이 졸업 후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그녀가 직업을 찾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고 당연히 그녀는 나에게 예의 바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서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물었다. 아니, 여기는 호텔이었고 호텔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변태와 다름없었다. 심지어 인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의 어머니는 감히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루리안리안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외부에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어머니를 응석바디로 키우신 셈입니다. 2달간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루리안리안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에브닝에게 여전히 허영심이 가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닝기 어머니를 그토록 비참하게 굴욕시킨 이유로 어머니는 단지 적어도 3명의 어머니를 그에게서 떼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섬유 디자인 연구소가 있을 뿐이었고 어머니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높은 학업 성취도에 기업들이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형편없는 디자인을 보고 기업들은 그녀를 해고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낭비벽이 심했고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유학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학력으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가족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감정평가를 잊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회사는 그녀가 팔 수 있는 유일한 고액 연봉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뻔뻔하게도 그 회사에 남았고 3개월 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최근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회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제안했고 선정된 릭 린린의 디자인은 내가 봤다. 그녀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완벽한 것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거만해지지는 않았다. 회의 중에 그녀는 내 능력이 그녀만큼 좋지 않다며 내 자리는 자기가 차지했어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디자인은 정말 훌륭했다. 그녀가 직접 했는지 아닌지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나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 장은 친절해지는 법을 배웠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셔닝은 솔직했고 정말 다른 사람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류링그링! 사람이 너무 거만하면 망가진다고.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매서운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셔닝에게 내 걱정을 털어놓았다. 류링링의 디자인은 나쁘지 않았지만 너와 나는 그녀의 실력을 알고 있다. 만약 그 그림을 누가 대신 그려주겠는가. 만약 그녀에게 줬다가 발각되면 회사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셔닝은 가장 역겨운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누구에게 줬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노인은 오랫동안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말했다. 그의 루링링은 내 학교 진학 계획을 망쳤지만 졸업 논문이 너무 형편없어서 거의 낙제할 뻔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먼 친척이 대학원생 강사로 시각장애인인 그녀에게 수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액을 들여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의 논문을 차단하고 이미 졸업한 어위크 릴린의 졸업 논문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도 동의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논문은 영적인 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남에게 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강사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언제든 어려움을 겪게 해서 졸업을 못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 대형 디자인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의 학생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해도 학생들은 취업 기회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저 졸업하고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루링링의 이번 계획도 그 담당자에게서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이번에 강요당한 학생은 안부모님의 절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다. 내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부도덕한 관리와 루 링링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루 링링이 한번 그녀를 이용했으니 분명 두 번째는 있을 것이다. 한편 루 링링은 사무실 밖에서 웃으며 그래도 그녀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이 그가 전에 말했던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에바는 루 링링이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면 선물을 돌려주도록 속임수를 쓰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항상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이제 그의 계획을 알게 되자 나는 더욱 확신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나와 판사는 점점 더 거만해지는 루크린 린의 태도에 침착하게 맞섰다.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울부짖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릭 린리는 자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판사의 재촉으로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맺고 그녀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릭 린리는 막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축하를 받은 후였습니다. 한 잔을 마신 후 그녀는 동료들과 말다툼을 시작하더니 다들 깨어있군요 라는 한마디로 끝맺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태도를 참을 수 없어 식사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릭 린리는 체면을 구기고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치 공직의 정상을 밟듯 당당하게 회사에 나갔습니다. 얼굴에는 동료들에게 묻고 있었지만 동료들은 그녀를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말을 잘 못하는 강한 삼촌 루 링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잘 만난 루 링링이었습니다. 그 강한 삼촌은 아직 저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저는 그가 저를 몹시 질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았지만 그의 칠등은 나보다 못했다. 그와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게 나았다. 옆에 있는 동료는 말도 못했고 훌륭했다. 7등만 베끼는 것도 훌륭하다고 했다. 루 링링의 얼굴이 변하려 했다. 밥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건장한 삼촌이 그녀에게 한 줄을 건넸다. 루 링링은 줄을 계속 누르고 몇 명을 지나치자 줄은 점점 더 지루해졌다. 결국 그녀의 손은 너무 쉬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판사가 아는 친구가 기사를 썼는데 나는 그 부도덕한 교수가 학생들을 연구해서 착취한다고 고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정부로 일하게 하고 구두를 닦게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트럼펫을 가르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훔쳐 다른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이다. 그 소년의 성적표도 교수가 싹쓸이로 팔아치웠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 이 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핑계까지 댔다. 감히 나 입을 열었다가는 졸업도 불가능하고 취업도 불가능해져서 미래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했다. 마침 그의 삼촌이 최근 작은 불교 사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제공한 설계도가 바로 삼촌의 것이었다. 삼촌은 그 설계도의 구매자가 루 링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했다. 루 링링이 물건을 파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회사도 표절 의혹을 받는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그의 경력은 끝장났습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는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회사는 위반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황 씨는 배상금이 링린린 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그는 평생 빚더미에 앉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 꿈을 요구했고 다른 많은 학생들의 속도까지 앗아갔습니다.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와 그 교수는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쳤으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건이 공개되자 판사는 즉시 린 씨를 해고했고 그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던 다른 여자는 너무 착해서 저를 깨우자마자 바로 출산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들을 많이 불러서 저를 찾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언제든 가장 혼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열심히 공부시켜 키웠고 지금도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네, 누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너는 누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작은 보상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진정한 배신자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네가 누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의 모든 인연을 끊을 것이다. 잠시 후 그는 차갑게 변하며 나를 위해 말하려고 했다. 나는 그를 막았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말을 끊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말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다. 이 어린 소녀는 너무 무감각하다. 적은 돈에 어머니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내 어머니다. 당신은 나를 100번이나 돌봐주었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나를 빼앗아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했는가? 그녀는 나에게 완전히 무관심했다. 제가 겨우 5살, 6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변기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세우고 가정부로 삼으셨어요. 저는 작고 개조된 방에서 자야 했죠. 어머니는 제게 새 옷을 한 벌도 사주지 않으셨어요. 생활비는 대부분 제 돈으로 충당했어요. 제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100만 년 전에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서 쫓아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심지어 40이 넘은 남자와 결혼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재빨리 안 돼. 왜 그렇게 방어적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은 어땠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대답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내준 높은 위자료를 노리고 저를 양육권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는 강물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인정하셨어요. 그 모든 게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언니에게 화를 내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왜 사이가 안 좋을까? 고등학교 때 언니는 내가 학비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훔쳐서 아이폰을 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언니는 권력이 있었지만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었어요. 린리엔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녀의 밥을 먹고 그녀의 돈을 썼다고 언니에게 휴대폰을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하고 잔소리까지 했어요. 게다가 내 요금제도 훔쳐갔고 거의 내 꿈에 대해 물어볼 뻔했어요. 엄마가 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언니나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 모든 불행은 당신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린리엔이 불운한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 저는 절대 제 돈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린연이 이렇게 되었을 때 네가 그 애를 버려 죽이지 않았어. 어머니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셨고 나는 걸어가면서 우산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점점 더 잘 살 거야. 내 첫 걱정이나 해. 그렇게 큰 황관이라면 내 집안이 재산을 다 팔아치운다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 후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지지 않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알겠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끊었지만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대답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관을 정말 꽉 조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나무마다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잡고 힘껏 눌렀더니 누가 정말 좋아해? 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의 황금빛 귀가 바로 반응했고 그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줍음에 저는 웃으며 몇몇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이 정말 좋아해 라고 대답했죠. 그 후에도 어머니는 몇 번 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는 제가 외국 감옥에 간다고 했던 말 때문에 몰래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동료가 릭 린린의 연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절반밖에 갚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매일 공사장에서 2개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윅 린디는 비참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남자와 흔적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부도덕한 교수는 학교에서 해고되었고 자신이 착취한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는 온 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길 건너편 개처럼 말입니다. 삼촌은 이번에는 유학 중인데 무슨 질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질문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지식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아이를 낳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타맨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현재 2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참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축복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식은 타맨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완벽하고 잊지 못할 결혼식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탄생으로 그의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놀라움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당신이 제 곁에 있는 한 우리는 분명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